하늘에 있는 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사모님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잘 이렇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피션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과분하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BTS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메이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를 메이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도 마이너다. 그러면서 이 청중 독자 팬들한테 끝없이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이걸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말은요, 그만하면 됐어. 이런 말일 거예요. 괜찮아. 그런 말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만큼 하시고 그걸 바탕 삼아서 내일 더 잘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시스는 나태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생 얘기를 하면서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제 얘기를 또 많이 하느라고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이 시는 시를 좋아하고 읽는 분들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시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의 이 델리 사원에 외국 사람 어떤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낙서한 것을 낙서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냥 벽에다 그냥 썼으니까 낙서겠지요. 근데 그거를 그 영어를 그대로 비껴다가 한국 사람이 번역한 글입니다. 제가 선생할 때 서울의 어떤 교육기관을 갔는데 강당 벽에 이게 붓글씨로 써서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착자 없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달할 목표가 없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꿈을 갖지 않은 것이 불행이다.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 이것이 불행이다. 하늘에 있는 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결코 실패는 죄가 아니며 바로 목표가 없는 것이 죄악이다. 이런 놀라운 낙서입니다. 저는 이 시라고 생각해서 제 책에다가 여러 번 이 시를 인용을 했어요. 특히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늘에 있는 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별에는요, 그 우주선 탄 우주인들이나 갈 수 있지,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것만 갈 수 있지, 아직은 우리가 갈 수가 없지요. 달에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가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별이 없다, 달이 없다, 달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별은 별이다. 이게 우리 삶에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별이 있는 사람과 마음속에 별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16살 때부터 시라고 하는 별을 찾아서 갔습니다. 아직도 저는 시인이 아니에요. 저는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시를 잘 쓰고 싶은 사람이지 절대로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 이거예요. 우리는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잘하는 사람도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 생각인데, 별도 같은 얘기입니다. 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도달할 수 없다 해서 필요 없다. 그걸 무시하자. 그리고 쳐다도 보지 말자. 그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별을 간직하고 별을 향해서, 별을 따라서, 별의 안내를 받아서 끝까지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을 봐도 마음속에 별이 있는 사람과 별이 있는 사람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부디 마음속에 별을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맞다고 그럽니다. GDP 이런 걸 볼 때 뭐 7위, 8위, 뭐 10위에서 11위에서 10위 안쪽으로 이렇게 넘나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는 건 10위권 아닌데 행복지수 이런 것은 100명, 100개의 나라 중에 뭐 50위나 40위 이런 갭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는데, 요 차이에 비어 있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지수가 낮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 근데 과연 우리가 불행한 사람인가요? 젊은 분들은 비교 개념이 없어서 잘 이게 실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나같이 한 80년 가깝게 살아본 사람은 지금은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가장 잘 사는 때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좋은 때입니다. 정말로 잘 살아요. 그런데 못 산다, 화가 난다, 어렵다, 뭐 이러잖아요. 전 시간에도 취준생 미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요, 이제 물을 먹는데, 우리 슈퍼에서요, 한라산 나온 물을 얼마든지 사서 먹어요. 제주도 가니까 500원 하더라고, 그게. 제주도에서는. 여기서는 1,000원 하는데. 아니, 알프스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사서 먹고 집안에서 한라산 물을 얼마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인데, 불행하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망했다?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요,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인식의 문제, 세상 이런 건요, 생각하기 따라서, 마음먹기 따라서, 느끼기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작은 양의 어떤 것을 갖고 있고, 그러더라도 그걸 만족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훨씬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하고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제가 50대 때 후반에 들었나, 좀 일찍 알았으면 훨씬 사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피천덕 선생 말씀입니다. 피천덕 선생님이 이제 100살 가깝게 사셨잖아요. 중간에 글도 안 쓰시고 그러니까 피천덕 선생님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사셨어요. 자식들도 잘 기르셨어요. 영문학자이셨고,
뭐 교수이셨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인으로서도 좋은 시를 남기셨고 근데 90살 넘으셨을 때 70살 넘은 제자들이 그렇죠 70살 넘은 제자들이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고 여쭤봤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잘 이렇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피천득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과분하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지요. 같은 수준인데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넘친다 생각하면 이게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성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행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 이러면 이거는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누구 결혼식 할 때 그 피천득 선생님 제자가 주례를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 뒤로 결혼식 주례를 할 때는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두 사람이 지금 좋아서 사랑해서 지금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부디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높다 수위가 높다 과분하다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어떤 아이가 부모하고 그렇게 살 때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80점짜리인데 9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85점이나 받을까? 그러는데 90점을 받아왔어요. 너무너무 성적이 좋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고 칭찬해 줬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이가 이제 85점인데 아버지가 다음에 절대로 100점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95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뭐냐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두 아버지의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는 90점인데도 아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95점인데도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자기의 기준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태도가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름답고 반짝이고 의리하고 번쩍이고 아주 잘 살고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나는 너무 찌그러져 있고 너무 힘들고 어둡고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바깥이 너무 빛나고 번쩍이고 아름답고 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건 이 속도하고 맞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자동차를 운전 안 하는 것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요, 이 꾸물럭꾸물럭 하는 사람을 보고서 막 불평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남의 자동차를 얻어서 탈 때 옆에서 타면서 야, 내가 만약에 운전했다면 지금 욕먹는 저 사람처럼 될 것 같다. 운전 안 하기 잘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속도라는 것이 이게 지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느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느리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또 이제 어떤 패배감 같은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마음, 자존감, 자존심하고 다릅니다. 자존심은 바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고 판단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게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이 청춘들이나 오늘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문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졌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자존심 있게 아주 씩씩하게 스피드하게 반짝이게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와서 혼자가 됐을 때 자기는 여전히 찌그러져 있고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뭔가 실패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BTS의 그 노래 가사를 모아서 거기다 감상을 다는 책도 하나 썼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출판사 사장이 직접 와갖고 써달라고 그래갖고 거절을 못해서 제가 썼는데 나는 BTS 잘 모르잖아요. 근데 꼭 써달라고 그래갖고 썼는데 뭐 그렇게 꼭 찍어서 써달라니까 써줬는데 그 바람에 제가 BTS 그 가사를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 BTS 그 친구들의 그 노래 가사 말이 훌륭한 데가 있더라고요. BTS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메이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를 메이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도 마이너다. 그러면서 이 청중 독자 팬들한테 끝없이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이걸 얘기를 해요. 아마 그래서 BTS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어두운 면, 힘든 면,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용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BTS 지금 선전으로 나온 건 아니고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게 많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같이 늙은 사람한테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게 하는 그런 전망을 주는 그런 가사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BTS 가사집에 있는 그 노래들의 그 밑바탕에 깔린 그 기본적인 그 사상이나 정조나 그런 흐름이 자존감을 갖자,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높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자존감, 자기를 높이는 마음 부디 가져야 됩니다. 앞에도 제가 시작하면서 별에 대한 시를 읽어드렸는데 자기 자신이 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별이 되지 않을까요? 큰 별을 자기가 원했는데 하다 보면은 조그만 별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디에서 써달라고 해서 이게 써준 건데 너는 별이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 부분에 행사 때문에 가셨으면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네가 별이 되거라. 이게 제가 써준 너는 별이다라고는 시입니다. 앞전에도 별이 있는 사람과 별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별이다. 내가 별이 될 수 있다. 내 가슴속에는 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존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중학생들하고 강연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고 출렁이고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은 아주 좋은 그런 강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별히 내가 중학생들을 좋아해갖고 중학생에게라는 시를 2편이나 썼어요. 앞부분에 중학생이라고 쓰고 두 번째 또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다시 중학생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중학생은 아니지만 중학생이 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중학생에게 나태주.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제가 중학생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부탁입니다. 버스를 우리가 놓치고 싶어서 놓친 게 아니에요. 그 버스 기사가 일찍 출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조건 때문에 버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놓친 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별에 도달한 것이 우리 잘못이, 못한 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듯이 버스를 놓친 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음 버스도 있으니까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음 버스를 타고 더 잘 가거라. 다음 버스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나가서 시사 프로그램에 가서 읽은 시인데 아직 시집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썼어요. 그 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시집에 들어있지 않아서 핸드폰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지금 말씀 우리 나누고 있는 자존감하고 관계가 있는 시입니다. 우리 부디 이런 시를 들으시고 뭐 나태주가 저런 걸 썼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좀 더 키우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태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우리는요 나름대로 다 잘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엉망진창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은요, 그만하면 됐어. 이런 말일 거예요. 괜찮아. 그런 말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만큼 하시고 그걸 바탕 삼아서 내일 더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올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자질과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부디 용기 잃지 말고 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시, 짧은 시 하나를 더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도 제목이 풀꽃이에요. 풀꽃시가 세 편이 있습니다. 1편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요. 이 편은 조금 다르죠.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이게 이 두 번째 시고요. 세 번째 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픈 시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이 사인할 때 자주 써달라고 하는 시인데 풀꽃 3 나태주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